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호주, 인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70여 개국엔 있는데 대한민국에만 아직 없는 이것! 뭘까요? 바로 우주 전문기관 우주청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국판 나사를 만들겠다며 우주청 신설이 공식 제안됐는데요.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한다. 독립된 우주청이 필요하다. 과기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 아직 논의할 부분도 많고 넘어야 할 산도 여럿이지만 우주 개발을 독자적으로 책임질 우주청이 신설된다면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궤도를 우주청장으로! 윤태진! 우주청장 궤도 엑소의 과장창! 안녕하세요. 과학으로 장난치는 게 창피해 과장창에 남친 윤태진입니다. 늘 우주만 생각하는 우주청장 기호 1번 궤도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엔 또 이제 과학책을 읽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러지? 네. 나는 액가남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네, 재미가 좋습니다. 없어요. 엑소 소개.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과장창과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송창은 오동엽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창은 연구원님이 긴장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은 근데 지난주 보니까 캐치프레이즈를 엄청 잘 외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서 아주 큰 소리로 캐치프레이즈 한번 시원하게 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세상은 꿈꾸고 과학은 실현합니다. 예!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좀 덜 떨리세요? 어때요? 그것은 아닌데. 그것은 아니지. 그것은 두 아니지만 번째 시간이긴 한데 얼마 안 됐어요. 첫 번째 시간이 끝난 지. 그렇죠. 한 15분 쉬었나요? 뭔가를 저희가? 배우기는 짧은 시간입니다. 네. 그래도 이번 주는 분량이 또 많아지셨다고 해가지고 네,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꿈꾸고 화학을 실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바람입니다. 우리 꿈꾸는 모든 거를 화학으로 실현하는 두 분. 그 창원이 형 좀만 텐션 올려주면 안 돼요? 우리 원래 지금 엄청 열심히 막 그냥 텐션 올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좀 그렇습니다. 병원 느낌이 나요. 링거를 맡고 계신 것 같아서. 우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눈물을 닦고 반려동물 특집인 건 줄 알았어요. 예. 과학은 실현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두 분에게 좀 다시 질문 드려야겠다 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 화학 발전으로 우리가 싼 가격에 질 좋은 옷을 입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에어리즘이나 히트텍 있잖아요. 네, 요거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작가님이 물어봤더니 에어리즘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어리즘? 네. 뭐 에어핏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막 에어리즘 되게 좋아요. 이분들 안 입은데. 그래요? 저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예. 그 신소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되게 처음 시원하고 들었다고 여름에 이야기를. 시원하고. 그렇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 기화열 더운 여름날 이제 아스팔트에 물을 뿌리면 네. 시원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이 이제 옷에 원리로 들어간 겁니다. 구성 성분은 폴리우레탄과 폴리에스터로 구성되어 있고 원리는 기화열을 뺏어가면서 이제 땀이 배출되더라도 이제 항상 열을 가둬두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죠. 아니죠. 열을 그러니까, 예. 밖으로 빨리 그러니까 에어리즘을 안 입었다. 아니 안 입은 안 지금, 입은 몸을 상상해 봅시다. 지금 에어리즘 설명을 그쵸, 하는 그쵸. 거죠? 네. 네. 안 입었다. 땀이 납니다. 음. 축축해요 몸이. 그리고 얘가 이제 증발을 할 텐데 네. 그냥 몸에 붙어 있는 물이 증발하는 경우겠죠. 근데 에어리즘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입고 있는 그 에어리즘이라는 옷이 땀 일부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내 몸에 땀도 있겠죠 그대로. 결국은 이 증발하는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내 몸과 에어리즘. 그러니까 두 배의 표면적에서 같이 증발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어리즘 다 있기 때문에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빨리 열을 뺏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궤도님 에어리즘 거의 신봉처럼 예, 시원해요. 되게 좋아요 이러면서 네. 에어리즘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 약간 땀에 제가 좀 순화하겠습니다. 땀에 약간 향기가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게 표면적이 두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 땀의 향기도 두 배로 늘어나죠. 몸에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에어리즘도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땀의 향기가 두 배로 늘어날 수 있다. 저는 뭐 괜찮아서 자주 입습니다. 네. 이것도 화학작용을 이용해서 만든 옷이라는 건데 뭐 효과가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네, 저는 일단 되게 시원하게 잘 입고 히트텍은 또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죠. 히트텍은 기본적으로 예. 흡습
발열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흡습성이 강한 레이온이라는 화학 소재와 발열 성질이 큰 아크릴 소재를 이제 서로 구성 성분으로 서로 혼합하여서 이제 이것도 또한 이제 표면적이 아니라 이거는 공간을 늘려줌으로써 이제 메조포로스처럼 이렇게 설키고 얽히고 이렇게 된 구조를 만들어줘서 공기를 그 안에 가둠으로써 보온하는 효과를 내는 그러한 원리죠. 요거 제가 부연 설명 좀 드리면은 그 열을 가장 잘 차단하는 게 뭘까요? 단열하기 되게 좋은 거. 공기. 맞아요. 맞아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창문을 닫으면 따뜻하죠. 창문을 열면은 춥죠. 근데 재밌는 게 창문보다 공기가 더 열을 잘 차단해줘요. 그럼 어떻게 공기로 열을 차단하나요? 그래서 창문을 이중창, 삼중창에서 사이사이 공기를 넣는 거예요. 왜냐면은 창문이 아예 없어버리면 공기가 있지만 이 공기가 가만히 단열해주질 않고 얘가 떠나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단열이 안 되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창문이나 어떤 소재를 막더라도 공기보다 단열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 안에 공기를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기가 열 전도율이 가장 낮죠. 그러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단열을 잘해주고 그러니까 옷에도 사이사이 공기를 넣어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걸 잘하는 게 이제 히트텍이죠. 같은 원리로 이제 스펀지 같은 것들도 플라스틱 사이 이제 공기가 이제 그 갇혀 있는 거기 때문에 스티로폼을 이제 벽에 붙이거나 그러면 그쵸. 결국 뾱뾱이 있는 거고 뾱뾱이 뾱뾱이 맞네. 뭐 과정을 많이 생략하고 똑같은 부피의 옷이 있으면 좀 가벼운 옷이 따뜻할 확률이 높아요. 말씀하신 대로 공기가 많이 갇혀 있으니까 이제 옷보다 공기가 더 가벼우니까 그래서 가벼운 옷이 따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꺼운 니트 하나보다는 얇은 것도 겹쳐 입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히트텍 이런 거 말고 이제 기능성으로 스키복이나 등산복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등산복이나 스키복에 들어가는 고어텍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어텍스는 이제 그 프라이팬 코팅 물질로 들어간 테프론 아시나요? 테프론에 물을 떨어뜨리면 이제 묻지 않고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 뭐 음식물이 늘러붙지 않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얘를 이제 옷감에다 코팅을 하면 이제 옷이 물에 젖지를 않아요. 그래서 빗물을 맞아도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그러는데 이대로 끝나면 이제 그 비닐옷처럼 돼서 이제 땀 차고 이렇게 되겠죠. 불편해지죠. 근데 이 그 코팅된 테프론 위에다가 그 마이크로 사이즈의 구멍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러면 물방울, 빗방울은 눈에 보이는 큰 거기 때문에 통과를 못해서 흘러내리는데 이제 몸속에 있는 증기들은 이제 증발해서 나가서 이제 뽀송함을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복, 스키복 관련해서 이런 기능성 옷들은 이러한 기능이 사실은 빨면 빨수록 좀 저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빠는 것보다는 빠는 걸 최소화해서 이제 세탁을 줄이는 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폴리 이런 소재들보다 면이나 천연물에 대한 촉감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면을 안에 받쳐 입는다던가 아니면 상의는 그냥 면으로만 입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면 소재는 물을 먹으면 물을 잘 흡수해서 수건으로 쓰이지만 물을 먹으면 안 놓아져요. 안 놓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딱딱해져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가끔씩 티를 벗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홍콩 영화에서 보면 수건으로 이제 악당을 물리치는 그런 것처럼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제 조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땀을 이렇게 완벽하게 젖은 옷을 이제 조난당했을 경우에 물을 증발 못 시키고 이제 잡고 있으니까 이제 체온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 고어텍스 이런 것들이 발명되었는데 사실 면보다는 닦는 게 더 땀을 수건으로 닦아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어텍스 대박 아닙니까? 저는 처음 고어텍스를 많이 갖고 있는데 처음 나서 너무 좋은 거야. 아이디어 너무 좋잖아요. 땀보다는 구멍이 크지만 빗물보다는 구멍이 작으니까 빗물은 안 들어오고 안에는 땀은 나가고. 혁명. 너무 좋아요. 저 신발도 고어텍스, 잠바도 고어텍스. 티는 에어리즘. 티 안에 에어리즘. 기능성 옷 뭐 영양제 드시는 분들 이제 연배가 차가하고 있다는. 이제 뭐 오늘 내일 하기 때문에. 화학은 실현합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근데 두 분은 혹시 뭐 존경하는 좋아하는 화학자가 있으세요? 질문 재밌다.
존경하는 화학자. 뭐 원장님 뭐 이름 대면 안 됩니다. 아니.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지양해 주세요. 아, 제가요? 예. 아, 저는 아니 그 전기가 흐르는 게 원래 금속이잖아요. 자르는 게. 그런데 지금 플라스틱도 전기가 흐를 수 있거든요. 전도성 플라스틱. 그렇죠. 예, 전도성 예. 고분자를 만든 발견한 이제 알렌 제이 히거 교수님이라고. 전혀 처음 듣는 분입니다. 알렌 제이 히거 교수님. 네. 알렌 제이 히거. 2000년에 이제 노벨 화학상. 역시 와. 이름이 네. 노벨상 받는 이름이에요. 제가 몇 가지 지금 헐리우드에 사세요. 예, 노벨상 받으신 분들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노벨상 받을 이름입니다. 이름은 딱 들어도 사시는 것도 헐리우드에 사세요. 네, 진짜요? 맞아요. 좋네요. 서부에. 네. 예. 제가 그 부연 설명을 하면 이제 전도성 고분자가 발명하게 된 계기가 네. 어떤 한국 과학자가 이제 일본에 가서 연구생으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시약을 잘못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고분자 원래 플라스틱은 반짝거리면 안 되는데 반짝거리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그냥 두고 이제 그냥 일본에 남겨두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일본 교수님이 그 소재를 보고 이제 알란 히거가 방문했을 적에 둘이서 이제 회의를 해서 이게 전기가 통하는 금속이다. 그래서 그 한국 그 연구원님께서 이제 노벨상 탈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놓치신 거죠. 네. 이 같은 걸 보더라도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하죠? 저 지금 너무 속상한데. 제 성함을 까먹었어요. 성함도 기억해 주셨어야 되는데 계속 성함을 근데 까먹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은 계속 생각나겠는데? 와. 뭐 갑자기 라면 끓이다가도 아씨 그때 평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계속 그 분노가 있을 것 왜냐면 같아요. 그 새로운 걸 발견한 그러니까 거는 어쨌든 간에 다 해놓고 와 그걸 그냥 버리고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그렇지. 하고. 네, 그 상황을 저도 뭐 교수님에 의해서 떠난 건지 아니면 본인 스스로 떠난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깝다. 들고 왔어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신기하네요. 좋아하는 화학자를 예. 창은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부연 부연 설명은 조 박사님이 해주시는 이 예. 컨셉 신박합니다. 예. 네. 제가 뭐 좋아하는 네, 과학자인데 예, 예. 그 일부에 이제 궤도님이 설명해 주신 캐롯을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요? 그 구글에 가보시면 이제 나일론 인벤션이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여성분들이 이제 그 스타킹을 사기 위해서 줄선 마치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자마자 요즘 아이폰이 마치 출시된 것처럼 길에서 스타킹을 신어봅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실크 스타킹을 노리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나일론을 누리게 할 수 있었고 뭐 그 안타까운 운명에 대해서는 궤도님께서 일부에 예. 설명을 잘 네. 해주셔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문에 대한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저 분야에서 이제 플라스틱을 상업화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서 저는 존경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스타킹을 조금 좋아하시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제가 어디 발표하러 가면 그 얘기를 예.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킹에 대해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합니다. 느낌 확 오네요. 네,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 분인인가요? 아니면 본인 포함인가요?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됐어요. 저 유부남이라고 경고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아니 유부남은 스타킹을 싫어해야 됩니까? 그렇죠. 뭐 남이춘님은 혹시 화학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요. 그냥 과학자 하면 누나는 그러면 남이춘은 궤도입니다. 궤도. 저는 사실 걔도 엑소 하려다가 걔도 엑소 뺐어. 나도 자신이 없어서. 저는 그냥 다 위대하지 뭔가 그분들의 업적을 따라가고 싶거나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과학자는 지금까지 만난 과학자들 중에 한 명도 없었어요. 네, 그렇기는 해요. 왜냐면은 약간 다들 자극적인 인생을 사시잖아요. 과학자분들이.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유하게 가고 싶은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군요. 네. 그 우리 엑소님이랑 궤도님은 과학자? 화학자로? 네. 화학자로. 엑소님. 저는 그 이제 최초로 노벨상을 2개 받으신 마리 퀴리. 퀴리 부인. 그분 이제 물리학상이랑 화학상을 받았거든요. 그 이제 마리 퀴리 부인이 참 예. 대단하시다. 그렇죠. 부인이란 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박사나 뭐 네. 퀴리 박사님. 교수가 많죠. 네. 위인전도 퀴리 부인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나와요. 말을 하려고 하는 그게 거야. 20년 네. 전에 정서가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요거는 사실 이게 중요한 네, 지점이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쵸. 저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교육을 네. 그렇게 받잖아요. 퀴리 부인, 뭐 최근- 아인슈타인 남편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연구재단에서도 최근에 이제 여성 과학자들의 상을 또 따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예. 이제
그 남편분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부인이란 말을 붙이는데 부인보다는 이제 퀴리 박사. 박사라고 하는 게 퀴리 맞는 박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이 과학자고 그 퀴리 박사도 굉장히 과학자인데도 네. 두 분 다 과학자입니다. 두분 다 피에르 네. 퀴리 박사, 네. 그러니까. 마리 퀴리 박사.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은 그렇게 안 그러니까. 받잖아요. 그쵸. 맞아요. 뭔가 똑똑한 그냥 부인. 약간 네. 이 네, 정도로. 그쵸, 부인이 그쵸. 아니죠. 네, 근데 네, 이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이거는 저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짚어주셨고. 네, 근데 통상적으로 너무 그렇게 많이 부르다 보니까 네. 우리가 뭐 알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조금씩 바꿔 나가야 됩니다. 몰라서 예. 이렇게 불려지는 경우가 예. 많으니까요. 네. 아이고. 개두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그래핀 쪽을 연구하시는 하버드 대학교 김필립 교수님,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 노벨상 수상자 아니잖아요. 분이시나요? 노벨상 수상에 가장 근접하신 분이신데 네. 뭐 계속 되게 다양한 분이 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뵀거든요. 네. 아 진짜요? 예. 네. 지연이군요. 네. 근데 인성도 너무 좋으시고, 제가 너무 잘생기셨어요, 또. 예. 이제 김필립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래핀 쪽을 하시는, 사실은 그거 그래핀, 테이프, 스카치 테이프. 네, 그게 이제 큰 상실을 주셨죠. 그렇죠. 예, 안드레 가임이라는 과학자가 그 스카치 테이프로 3M 테이프로 이제 그래핀 한 겹을 벗겨내는. 근데 이제 김필립 교수님이 계속 이 한 겹을 만들려고 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가 그 마이크로 펜슬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 그래핀 흑연 한 겹을 만들자라는 것 때문에 연필을 작게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로 가서 마이크로 펜슬로 5겹짜리 그래핀을 만드는 데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5겹만 더 이제 5분의 1만 줄이면 이제 한 겹이 된다 하는데 우린 됐다. 갑자기 안드레 가임이 스카치 테이프로 한 겹을 벗겨버렸어요. 과학은 실현합니다. 노벨상 이야기하니까 예. 노벨이라는 과학자도 화학과 굉장히 관련 있지 그쵸. 않나요? 그렇죠. 이게 설명을 그 좀. 다이너마이트 만드신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냥 짤막하게 그 원리만 설명드리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가 되게 충격이 약했어요. 그래서 뭐 좀만 옮기다가 터지고 사고가 터져서 이제 노벨이 만든 게 규조토라는 성분이 이제 흡수시키면은 충격을 받아도 쉽게 이제 뭐 터진다거나 그런 가능성이 떨어져서 그걸 통해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만들어졌고 그걸로 되게 좀 노벨 또 후회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에 너무 쓰이니까.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니트로글리세린이 뭐 생물학적으로는 이 협심증에도 쓰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분해가 되면은 이제 산화 질소가 되고 얘가 이제 혈관 확장을 시켜줘서 근데 뭐 되게 의료용으로도 쓸 수 있다. 뭐 그 정도? 네, 일부에서 궤도님께서 이제 그 화학의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해서 농약도 이제 가치 중립적이다. 뭐 빌딩도 뭐 중력도 가치 중립적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예. 다이나마이트도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노벨 칼을 발명한 사람이 뭐 살인을 위해서 발명한 건 아니니까 이 단시간에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어떤 그 구조물을 빨리 짓기 위해서는 다이나마이트가 필수기 때문에 이런 양면성에 있어서 이제 사용자와 저희의 어떤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노벨이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좀 잘 알고 적재적소에 좀 사용을 해야 그렇죠. 하는 것 예. 같습니다. 보톡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미용에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상 독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독이고 예, 어떻게 사용하느냐, 얼만큼 사용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향수도 사실 굉장히 지독한 악취거든요. 향수의 원료가. 근데 이거를 굉장히 순하게 만들면 향기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화학은 특히나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러려면 결국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또 잘 알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 노벨상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또 다음 주에 노벨상 특집 준비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119번째라고 하더라고요. 뭐 네 분께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나온 노벨 화학상들을 놓고 왕중왕을 뽑는다면 좀 누가 있을까요? 어떤 연구 분야가 누가 최고라고 있을까요? 보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도성 고분자 화이팅. 아니 이제 길게 말하면 예. 약간 함정에 빠진다는 걸 본인이 이제 체크를 하시고 짧고 굵게 한 번씩 계속 캐치프라이즈를 하고 계세요. 멘트가 예. 송팡님 뭔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캐릭터여서. 그러니까 재밌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이 과학계 약간 기안팔사 느낌이 좀 나요. 아니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없는 캐릭터가 중요해요. 그렇죠. 네, 예. 괜찮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노벨상 특집을 아주 재밌게 꾸며 볼 텐데
궤도님 빠지시나요? 그쵸. 계속 하시네요. 예, 제가 이제는 사실 과장창이라는 요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고. 갑자기 잠깐만. 예. 갑자기 게스트 두 번 불러놓고 분위기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아. 예. 제가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 과장창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 이제 차근차근 좀 양보를 해보려고 제가 이제 다음 녹음은 좀 빠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씩. 예. 근데 뭐 노벨상 아무나 못 풉니다. 예. 올해 뭐 유력한 노벨 물리학상 후보만 봐도 양자암호 쪽에 아르투르 에커트, 나노 소재 쪽에 토니 하인즈나 뭐 밀도 범함수 이론으로 전자구조 계산한 존 퍼듀, 이런 분들 누가 설명합니까? 근데 이런 예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성지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오늘 저녁 때, 지금 녹음하는 이 시점 오늘 저녁 때 발표를 하죠. 예, 노벨 물리학상 발표가 하거든요. 뭐 제가 지금 언급한 세 분 중에 아무도 못하면은 편집해 주세요. 예, 근데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예, 저는 뭐 이제 게시판에 악플 많이 남겨주세요. 본인이 남길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예. 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죠? 여러분 우는 거 예. 같아요, 궤도님이. 아닙니다. 네. 네. 쫓겨나는 거 아니고. 네. 네. 진짜 울어? 누가요? 오빠 왜 울어? 무슨 저희 카메라를 갖다 주세요. 이거 사기를 당할 것 같아서. 그냥 눈이 촉촉한 거 아니야 지금? 그 눈동자 돌아가려면 원래 촉촉합니다. 예. 그렇군요. 전혀 울지 않고 있어요. 일단 우리 엑소님 엄청 좋으시겠어요. 괴롭힌 궤도님 없어서. 그 순차적으로 빠지나요? 완전 빠지시나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이제는 뭐 띄엄띄엄 나오다가 네. 완전히 하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버티면. 예. 제가 이제 아유, 관영창 팬분들과 또 궤도님 팬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죠. 네. 또 위기가 오면은 또 돌아옵니다. 위기가 오면은. 궤도님이 또 이제 캐릭터 궤도처럼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또 우리 과장창 팬분들이 또 만만한 분들이 아니에요. 궤도님 빠지자마자 이제 다음 사람 누가 나오나요? 막 이러면서 예. 우와 기대된다 막 이럴 거야. 갑자기 되게 아리따우신 보면은 예. 그지? 너무 난리 날 좋아하고 궤도가 누구죠? 다들 이럴 네.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궤도님이 악플 다는 거죠. 궤도 오빠 장편이 제일 열정적으로 환영할 것 네, 같아. 어쨌거나 뭐 저희가 진행하는 중간에 또 갑작스럽게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예.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뭐 또 맞습니다. 왜 또 좋은 오해버려. 분들이 또 잘 해주실 거라 믿고, 네, 예, 저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완전 빠지는 거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두 분 홍보하실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 의식의 흐름대로 갑자기 또 홍보네요. 네, 예. 좋아요. 네. 이 홍보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앞서 저희가 캐치프라이즈 화학 대중화 사업을 이제 밀고 있는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는 건 좀 하거든요. 예. 화학이 어렵거나 아니, 뭔지 형, 잘 이것도 못 읽으면 큰일 나요. 읽는 게좀 화나는 아니고. 요거는 빨리. 초등학생이 읽거든요. 검열자랑 눈 한번 다 마주치시고. 네, 예,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잘 읽으시는 우리 송방님. 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화학이 어렵거나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는 생활 속에서 화학을 좀 알고 싶은 분들, 화학원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 쿠키 같은 과학 커뮤니티와 협업한 커뮤니케이터. 잘 읽는다. 이름 예. 하나 일종의 커뮤니티가 된 과학쿠키 사람인데요. 사람인데 일종의 커뮤니티가 되었어요. 네, 아무튼 많이 놀러 오세요. 뭐야 뒤에 과학이 보내버렸어. 홍보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뒤에 제가 할까요? 예. 네, 우리 네, 남이 네. 감독님 받아주시죠. 예. 과학 쿠키 같은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협업한 콘텐츠들도 있고, 또 제가 영상을 본 게 또 그 콘텐츠였던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앞으로도 유용한 콘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다음 달에 K 방송사 다큐멘터리, KBS에서 다큐멘터리가 나오는군요. 스케일이 대단합니다, 우리 화학연. 네, 또 방송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이 봐주시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기율표 특별전시가 2주 뒤에 마감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서둘러서 또 보러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화학창의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도 있으니. 엄청나게 많이 있네요. 아니 보니까 화학 쪽에 행사들이 엄청 많네요. 야, 근데 한국화학연이 출연연 중에 이런 거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까지 다양한 걸 하는 출연연이 많지 않아요. 네, 어쨌거나 어. 정말 화학을 뭐 대중화시키기 예. 위해서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국과학창의단 홈페이지에서 과학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과 사이트에이먼트 지원 사업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검열자님만 보세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지금 우리 홍보에 지금 묻어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예.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이런 홍보도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습니다. 궤도님 대신 다른 분이 오실 거니까요. 너무 예. 뭐라 하지 마시고요.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하는 과장창 이제 본격적인 화학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화학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화학 덕분에 인간의 생명이 연장됐고 온갖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두 분, 아니 오늘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과장창은 한국화학연구원과 콜라보로 진행하고 있고요. 오동엽, 송창은 연구원 두 분 여전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화학이 인간의 생명을 획기적으로 늘려놨다. Yes or no? 하나, 둘, 셋! 예스. 아, 좋아요. 개도님하고 엑소님 방송 중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게임 하시나요? 전 대답했습니다. 뭐 하차할 건데요? 피디님 안 되겠습니다. 잘 안 될 거야 어차피 나 나가면. 자, 획기적으로 늘려놓은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원전 그리스인들의 평균 수명이 이제 20세가 안 됐고요. 그리고 19세기만 해도 뭐 유럽이든 뭐 동양이든 뭐 45세. 그래서 환갑을 지나면 이제 환갑 잔치도 하고 그랬죠. 네. 지금은 80세를 넘어갔는데 사망 원인도 일전에는 그런 그냥 뭐 병이 단순한 병이었는데 이제 성인병이라고 해서 없던 병이죠. 그러니까 일전에는 40세 미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성인병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80세까지 살게 되면서 치매라든지 아니면 암과 같은 그런 새로운 질병으로 넘어가게 그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자들이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서 인간이 낫게 하는 공로가 지금 평균 수명을 80세까지 만드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항상 과학 방송을 하면서 네. 과학 없이 우리가 진짜 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니까 화학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었겠네요. 생명이라는 그쵸. 것 자체가. 네. 네, 화학이 있어야 약도 만들고 결국 질병도 치료하고. 그러니까요. 오. 예, 대단한 겁니다. 네, 인류의 역사를 바꾼 가장 대표적인 의약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해열과 진통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를 묽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뇌졸중 등의 예방을 위해서 쓰이고 있으며 오늘날 질병과 상처 치료에 가장 널리 쓰용되는 의약품으로서 400여 종 이상의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스피린에 대한 이제 합성 역사를 얘기 드리면 이제 원래 열을 내리고 진통을 감소시키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은 천연에서 추출할 수 있는데 네. 네. 버드나무 잎과 껍질에서 추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심각한 이제 위장 장애를 일으켜서 이제 약품으로 쓰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독일의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살리실산 유도체인 아세틸 살리실산을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이제 아스피린이라는 이제 의약품을 발명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위장 장애를 일으키는 부분을 보완을 한 거네요. 그렇죠. 유도체. 효과는 동일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동엽 연구원께서도 하나 꼽아주세요. 저는 항생제를 꼽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볼 때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제 어이없게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면 조선시대 왕분들은 이제 종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뭐 못에 긁히면 이제 다리가 썩어서 파상풍.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사랑니 때문에도 많이 돌아가셨고 슬프다. 사랑니가 골마서 이제 세균이 들어가서 죽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세균에 의한 감염인데요. 예. 뭐 드라마에서 저희가 태형이라고 해서 엉덩이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나 네. 뭐 주리를 틀고도 이렇게 끝까지 사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태형을 맞으면 많이 사망하셨다고 이 골무니까. 폐혈증. 네. 엉덩이가 네, 태형 맞고 이제 돌아가시면 드라마가 너무 이제 그쵸. 짧아지니까. 네, 그렇게 됐죠.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네. 엉덩이 맞았는데 갑자기 다음날 네. 사망 이러면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드라마가 네, 현대 지금 항생제가 아닌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그런 연고만 있었어도 이분들은 사실 다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항생제가 어떻게 개발됐냐면 이제 영국의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이제 세균을 죽이는 연구를 하다가 푸른 곰팡이 주위에 세균들이 번식하지 못하는 현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 세렌디피티로 이제 이 주변에 세균이 침투 못하는 게 과연 어떤 현상인가를 이제 밝혀냄으로써 이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항생제 저 자주 먹습니다. 아. 저는 일단 항생제를 안 먹으면은 감기가 안 낫기 때문에 거의 뭐 몸 안에 유익균이 없어요. 계속 먹어주셔야죠 유산균. 예, 이런 유익균. 거. 그러니까 근데 항생제 먹을 땐 또 유산균 먹으면 안 되거든요. 예, 항생제를 먹고 나서 유산균을 바로 먹으면은 항생제가 이 다른 균을 공격해야 되는데 유산균을 공격하고 유산균은 또 공격받아서 애들이 해롱해롱해요. 그러니까 결국 유산균도 효과가 없어지고 항생제 효과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예, 항생제를 자주 먹고 예, 몸 안에 유익균이 잘 없고 영양제도 많이 먹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차하고. 예, 건강상의 문제입니다. 근데 뭐 이런 항생제라던가 약품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됐는데 아직도 불치병 뭐 못한 그 치료하지 못한 병들이 너무 많잖아요. 혹시 뭐 화학연에서는 이걸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따로 있나요? 그렇죠.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제 연구자들이 암, 당뇨, 고혈압 등 성인병이라든지 아토피, 천식 등 면역 질환 등 다양한 병에 효능을 갖는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약사인 줄 알았다고요. 약간 그 우리 케이블 TV 홈쇼핑 광고 있잖아요. 약간 약간 그 뭐지? 명륜 진사갈비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무한으로. 네. 그렇죠. 이 약국에서 약이 개발돼서 판매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그렇죠. 임상. 그렇죠. 임상도 거쳐야 대략 되고. 10년 이상 그렇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연구에서는 이제 약이 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회사에 이제 기술 이전하고 상용화 될 수 있는 밑거름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초반에 비용이 좀 들어가는 부분을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하는군요. 왜 기술 이전료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받은 적이 없어서. 네. 역시 이게 입금이 돼야 과학자들이 일을 한다. 그러니까 칼같이 보고 예, 그건 이건 과학자들의 모르겠고요. 중요한 일입니다. 예. 네. 송 박사님의 의견에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약을 개발하면 이제 바이올로지 하시는 생물학 쪽에서만 연구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이 화학 분야에서는 이제 그 약의 구성 성분이 이제 유기화합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화학하는 이 화학자와 이제 생명을 연구하는 생명공학자들이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제 진행되는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화학자들이 없이는 약을 절대 개발할 수 없고 약간 그런 거네요. 그렇죠. 진짜 그런 노고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기는 그러니까. 하다. 진짜. 예. 절대 이 약이 화학이랑 관련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렇죠. 동의보감 보면서 치료 안 할 거면 화학이 있어야지 약이 있는 거죠. 동의보감. 와. 동의보감은 화학 아닙니까? 한의사 비하처럼 들리기 때문에 예. 제가 급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새 한약학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 네, 가요. 저 예. 한의사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한 명을 보내고 본인은 저는 살아나시는 한의원 자주 갑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쏙박을 버리는만. 네. 박사님께서는 한의원을 자주 가신다. 어쨌든 두 분 다 무슨 있어요. 예. 한의학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들 동의하시니까. 네. 요새 트렌드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약으로 수명을 늘리고 뭐 나중에는 좀 진짜 안 죽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까요? 근데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보는데 그렇죠. 한 세 가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일단 하나 시간 여행.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 죽는 거, 영원히 늙지 않고 영생. 세 번째가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
요 세 가지는 저는 못 뚫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 뭐 핸드폰으로 인터넷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세 가지는 저는 어렵지 않을까. 특이점이 오지 않는 이상.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화학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와, 예. 쏙 가능하다. 네, 시간 여행과 그 마지막 그것, 네, 뭐라고 하시죠? 죽은 사람 네, 살려내는 네. 거. 그건 생물학 영역이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오래 영생은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죽지 게 않고 늙지 않고 살 수 있다. 가령 이제 꽃게나 해삼 같은 경우는 영생을 합니다. 걔네들이 이제 어. 죽는 이유는 이제 물리적인 것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먹죠. 예, 물리적인 것 때문에 죽는 거지 영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 죽음이 일어나는 건 노화인데 단세포 같은 경우는 계속 세포 번식을 하는 거 보면 우리도 이 세포 분열을 이제 계속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게 약으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나 그런 확률이? 노화의 메커니즘이 이제 매우 다양해서 뭐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엑소님이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만 네. 예. 두 가지죠. 하나는 그 텔로미어라고 해서 염색체 말단이 예. 짧아지면은 예. 결국 염색체가 파괴돼서 죽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 이제 활성산소 때문에 그렇죠. 라디칼. 세포나 이런 것들이 계속 공격을 받는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완벽하게 차단이 가능하다면 영생이 가능하고 실제로 생명체 중에서 영생하는 생명체가 있어요. 그 뭐지? 히드라라고 해서 걔는 히드라? 스타크래프트 말고 되게 이제 좀 하등 예. 동물 중에서 네. 그런 애도 있고 그다음에 바닷가재도 그 텔로미어가 안 짧아져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맞아. 얘는 영생할 수 있어요. 막 300년 넘게 살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얘는 이제 크기로 나이를 가늠하지 나이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얘가 이제 탈피하다가 스트레스로 죽는 거 빼고는 뭐 거의 무한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인간도 그런 생명체를 본따서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도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예. 아니 물리하신다고 너무 생물적으로 아니, 그렇게 아니야 우리 오늘은 이해해주자고요. 궤도님 지금 예. 까칠하니까. 아니 영생을 하더라도 뭐 가재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뭐 단세포. 천년된 가재가 발견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 예전에 예. 외국 기사를 한번 본 적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오래된 가재. 근데 진짜 오래 사는 게 정말 뭐 만년 막 이런 정도 사는 애들은 심해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손이 아직 안 닿는 발견하지 못한. 거의 스펀지 같은 애들, 막 조개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오래 살지. 결국은 영생한다고 해도 다 갑니다. 갈 때 되면 가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또 질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그쵸.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것들. 요거 백신 개발도 어렵고 뭐 에볼라 바이러스도 최근에 뭐 백신 승인 나긴 했지만 뭐 신종 질병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연구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치료약의 개발의 어려움은 암 같은 질병은 다수가 걸리고 그 다음에 약간 동일한 병에 걸리기 때문에 연구비 투자라든지 아니 기간 면에서 동일한 걸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잠깐 생겼다 잠깐 사라지는 거라서 사실 필요성을 완벽하게 못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변종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나오니까. 네, 그래서 연구 시간 면에서나 아니면 이제 시급성에 의해서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제 교역이나 여행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그 신종 바이러스나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저희 셉이라는 이 신종 바이러스 연구단이 있는데요. 저희 한국과학연구원에 이 연구원분들이 이제 이런 플루라든지 변종이 많이 일어나는 질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비의 약자는 Convergence for Emerging Virus Infection이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변종이 잘 일어나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학연 대단합니다. 좋아요. 의약품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생명 연장을 해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뭐 아까도 앞서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노화를 늦추는 약, 뭐 장수하는 약, 죽지 않는 약 이거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가장 원하는 약은 사실 탈모약입니다. 아니 예, 제가 볼 때는 뭐 무슨 약이든 탈모약 만들면 노벨상이에요. 맞아요. 지금 뭐 약간 남성 호르몬을
괴롭히면서 나오는 탈모약이 하나 있지만 진짜 완벽한 탈모약. 먹자마자 그냥 막 줄줄 나오는 머리카락. 그래 탈모를 좀 예방이 아니라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먹자마자 줄줄 머리카락 나오는 거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 한 120개국에 동상 세워집니다. 그런 화학적인 접근법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좀 생물학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죽은 모낭은 현재 기술로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어서 예. 궤도님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약해진 모낭을 이제 보강해서 이제 남성성을 좀 포기하고 그쵸. 네, 그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뭐 남성성을 사실 포기하는 게 머리 왜 기릅니까? 남성성을 포기할 수 없어요. 기승전. 네. 때문에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미용에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정말 남성성을 위한 건데 거기서 남성성을 포기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거죠. 그 뭐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좀 찾아보니까 그 ACS 나노라는 저널인데 되게 임팩트 팩터가 높아요. 한 15년 되는데 예. 굉장히 이제 미세한 전류를 흘려줘서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모낭을 다시 이제 깨워주는 모낭 줄기세포를 배터리도 없이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가 움직이거나 가끔 이렇게 뒤척이거나 이렇게 머리 두피 이런 게 가끔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 움직이는 걸 전력으로 써서 굉장히 약한 미세 전류를 흘려준다고 네. 하더라고요. 마찰 전기. 네, 마찰 전기 그런 거. 네. 최근 전기와 관련된 치료법이 그 학계에서는 조금 이멀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는 이제 정신병이 걸린 사람들을 이제 어떤 뇌 특정 부분을 자극하는 연구가 많이 되는데 최근은 말씀하듯이 탈모 그리고 뭐 다른 뭐 피부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타 그런 병들도 이제 전기 자극으로 이제 치료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화학은 실현합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콜라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화학이 우리 생활, 우리 인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화학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까지 아예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가장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도움이 되는 면이 많으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도 있겠지만 심각하게 환경 오염이 또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화학으로 인했다고 보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게 그렇죠. 결국 화학이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 말은 아예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환경을 바꿨을 때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과 다르니까. 근데 이거를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다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학으로 인한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환경에서 우리가 화학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결국 그거를 해결하는 것도 화학이거든요. 그렇죠. 해결하는 예. 법까지 같이 그쵸. 참 나오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겁니다. 발전속도 빠르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서 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화학은 새로운 걸 예. 만들어냈는데 왜 화학 때문에 이러한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 오염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죠. 이러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화학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화학의 탓으로 돌린다기보다 그만큼 화학에 기대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걸로는 못 해결해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제 탄소 자원화 연구 본부가 있는데 탄소 자원화 연구 본부에서는 이제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제 이산화탄소 등과 같은 온실가스를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원료로 이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임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제 화학 연료로 바꾼다든지 이산화탄소와 태양광을 이용해서 인공 광합성을 하는 나뭇잎 같은 것을 개발하다든지 이렇게 기후 변화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 송 박사님은 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 중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가 구현하지 못한 구부릴 수 있고 색상을 띠며 효율이 좋은 효율도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연구 개발 단계라서 예. 효율은 좀 낮지만 이제 실생활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태양전지를 연구하고 있는 화연의 송박입니다. 예, 오늘 어디로 갈지 어디로 튈지 몰라. 준비한 멘트입니다. 그렇군요. 태양전지를 어디에 좀 실제로 쓸 수 있을까요? 아까 뭐 구부러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태양 전지랑 네. 태양광 패널은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같은 태양 전지라고 하면 보통 태양광 전지예요. 그 저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받으면은 그 막 충전 가능하고 이런 네, 거 네, 말하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렇죠. 그거 제가 알기로 미국의 어떤 회사에서는 이렇게 플렉서블한 그런 거 있던데요. 네, 그렇죠. 있죠. 예, 지금 그걸 하는 겁니다. 네, 그걸 하는 거죠. 그러면 개발이 완료된 건 시제품 단계고요.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아. 진짜 이제 실제 생활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갤럭시 9, 10 왜 나옵니까? 네, 이미 한 10년 전에 나왔는데 계속 개선되고 있는 거죠. 좀 더 이제 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근데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태양광 발전이 그 문제가 두 가지인데 그렇죠. 이 태양 전지를 만드는 것 자체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가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효율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 네, 네. 먼지만 쌓여 떨어지니까.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사실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예. 기존에 나와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문제점이 딱 그건데요. 그쵸. 이제 지금 실리콘 태양전 패널에 보면 납을 이제 어. 납땜용으로 해서 전극 배선에 이제 깔고 있는데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좀 대두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걸 이제 대체하는 기술 구리라든지 더 나아가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투명 태양전지라고 해서 투명한 빛을 투과하는데 왜 그러니까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이 있죠. 네. 근데 이게 유기 태양전지의 큰 장점인데 유기 태양전지는 파장을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아. 그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투과시키고 아. 필요한 에너지를 나머지 에너지를 쓸수 쓰는구나. 있는 가시광선을 제외한 자외선, 아. 적외선 영역만 흡수해서 전기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의미죠. 이거 너무 좋죠.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집에서 태양전지판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옥상이나 네. 베란다 그래요. 흉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그냥 창문을 싹 갈면 돼. 네, 맞습니다. 딱 얼마나 그렇게. 좋네요. 통유리 쫙그 그 6이면은 탄소 뭐 기반 이런 네, 거예요? 탄소 기반. 그것도 다 이제 하학연에서 합성해서 이제 고효율, 너무 좋다 고성능 그거는. 좋네요. 네, 그런 개발도 하고 있고 이제 또 다른 이슈 하나는 세계 최고 효율을 이제 화학연이 가지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해서 한창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고 해서 이제 세계 최고 효율을 지금 5번째 이상으로 지금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 그렇죠. 그럼 뭐예요?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바꿀 수 있는 물질이 유기냐 하면 유기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냐 하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퀀텀 다수로 한다면 퀀텀 다 태양전지, 실리콘으로 한다면 실리콘 태양전지거든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제 이제 한 종류예요. 예. 페로브스카이트는 그러니까 세라믹 예. 쪽인데 그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이용해서 예. 이제 효율을 거의 실리콘 효율까지 올라왔어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우리 상업화를 위해서 안정성 궤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정성 개선을 위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고 또 양상성 이제 용액 공정 기반이기 때문에 롤투롤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대량 생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롤투롤 공정에 대한 최적화도 연구 중에 롤트롤이 뭔가요? 그러니까 롤 대 롤이죠. 롤투 롤 대 롤. 그러니까 그 쉽게 표현하면 필름을 롤 대 롤로 이렇게 말아요. 네. 갖고 밑 용액을 위해서 그러니까 프린트 공정이랑 똑같아요. 프린트처럼 이제 용액을 전사하면 롤이 돌아가면서 한 층을 깔고 그 공정 방식이구나. 그렇죠. 공정 방식을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지금 네. 연구 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럼 상업화를 위해서 연구 중이시니까 어느 정도가 좀 지나면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 향후 5년 보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네, 열심히 조금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한 10년 뒤면 나오려나? 예. 네, 맞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10년? 예. 10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10년 말했는데 5년 만에 나오면 사람들이 오, 되게 대단하네. 빨리 나오네. 약간 이렇게 그렇죠. 할 수 근데 있으니까. 5년 만에 했다가 8년에 나오면 행복해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태양전지 소재가 이렇게 발달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뭐 비슷한 연구들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 생분해 플라스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나옵니다. 예. 일부에서 기대하셨던 생분해 플라스틱. 그렇죠. 네. 저희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문화 때문에 이제 양념이 묻거나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플라스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지 모르는데 한국에서 이제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PET 바구니나 아니면 그 플라스틱 바구니 두 바구니에 담지만 플라스틱은 이제 범용이라 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5종이고 뭐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서로 섞이질 않아서 재활용하려면 이제 완벽하게 분리해야 되는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보틀 병 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벨 같은 것들은 뭐 다른 소재고 그리고 통 자체는 또 폴리프로필렌이고 그쵸. 이제 뚜껑은 또 PP라서 그렇죠. 이것을 더 인건비를 들여서 다 분리하면 또 이제 그 채산성이나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돈이 더 드니까. 네, 그래서 재활용이 잘 안 되고 뭐 미국 같은 나라는 아예 재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죠. 중국이 일전까지는 이러한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모아서 이제 태웠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에서 컴플레인을 하고 이제 이런 양들을 이제 줄이면서 이제 중국발 쓰레기 문제라고 해서 뭐 수도권에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를 반송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동남아에 버리고 왔는데 맞아요. 걸려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플라스틱 자체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연구하는 방향은 이 플라스틱이 흙에 묻으면 썩어서 없어져서 이 줄이는 방향이라고 너무 할 수 좋죠. 있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플라스틱 가능해요? 썩어. 흙에 묻은 플라스틱 어떻게 분해해야 돼요? 생분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기물인데 음식물도 이제 이렇게 땅에 묻으면 썩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생물들이 이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음식물한테 효소를 내보내서 이제 잘게 분해시킨 다음에 얘네들 먹고 사는데 플라스틱도 이제 일종의 음식물처럼 이제 녹여서 이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거죠. 그냥 부패가 되는 거죠. 네, 그걸 생분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안 썩는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가능한 거면은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지 혼자 썩을 수 있는 현재 거니까.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뭐 페트라든지 폴리프로펠렌 이런 소재들은 생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재를 개발하고 이제 썩을 수 있는 분자 구조를 가져야지 이제 미생물들이 먹을 거. 플라스틱인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네. 좀 더 빠르게 네, 미생물들이 먹고 살 수 그렇습니다. 있는 소재로 네. 개발한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면이나 이런 종이 같은 거는 이제 셀룰로스라는 천연 고분자 물질인데 얘네들은 일상 이렇게 보관을 잘하면 썩진 않지만 땅에 묻으면 이제 미생물들이 그쵸, 먹고 그쵸. 썩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생분해 플라스틱은 저희 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 아니고 유럽이 이제 수십 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은 유럽에서 했는데 생분해 플라스틱의 단점이라고 하면 결국 분해가 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기계적 물성이 떨어진다는 이제 트레이드오프 충격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깨고 이제 잘 썩지만 질기게 만드는 게 저희 기술이고 그 기술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저희 연구팀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음 개발해서 저희가 멋있다. 개발한 거고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뉴스 보도를 했는데 예. 네, 국민들이 관심이 폭발적이어서 네, 뭐 다음에서 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그래서 그쵸. 네, 전화가 초등학교 동창까지 전화가 오고 본인이 진짜냐? 인터뷰하시나 봐요. 이러면서? 네네 오. 저희가 저희 팀이 저를 포함한 저희 팀이 이제 사진을 멋있다. 찍어서 나왔거든요. 네. 훌륭합니다. 슈퍼스타셨네. 실검에도 올랐다. 실검 네 실검 몇입니까? 과학 분야는 1위고 과학 이제 분야 1위. 전체는 한 10위 안에. 10위 안에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거는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하니까. 최초라고 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질기게 만든 건 최초고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자체는 이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이 없어서 이제 저희가 국내 기술을 이제 최초로 만든 거죠. 요런 건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이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이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석유계 플라스틱이 종류가 다양하듯이 이제 플라스틱은 서로 다른 기계적이나 아니면 뭐 내열성이 다 요구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한 가지 개발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없는 거고요.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빨대나 이제 비닐봉지 같은 것들은 몇 번 쓰고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걸 대체하는 소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이제는 뭐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는 거니까 더 이상 그쵸. 화학이 앞에 붙는다고 해서 독성 물질로 느껴지지가 않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처음에는 뭔가 화학이 앞에 붙으면 독한 물질 같고 막 그러니까, 위화감 느끼고 네.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화학자 붙은 긍정적인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네, 지금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치료, 약, 약간 메디컬적인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참 모르고 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화학 제품으로 인한 유해성이나 뭐 안전사고 논란 뭐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긴 한데 저는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르거든요. 이게 뭐 화학 제품이 엄청나게 심해서 문제가 되는 거면 아예 시중에 나오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발라서 갑자기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냥 괜찮은가 보다. 뭐 인간이 뭐 그렇게 빨리 죽을까? 쉽게 그쵸? 죽을까?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는 발라서 안 편이라서. 아프면 그냥 넘어가요. 네, 저도 약간 이런 편인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예. 것들에 대해서 안전성을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화학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라서 한 단어로 설명드리기 어렵고 이제 안정성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에 따라서 또 안정성이 달라요. 그러니까 피부에 발라도 되는 정도, 그냥 먹어도 되는 정도, 혈관에 넣어도 되는 정도가 다 달라서 이것에 대한 기술이 더 개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규제에 있어서도 이제 면밀하게 해야지 이제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도 이제 이러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준수를 해야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화학 물질 자체는 이제 가치 중립적인 거라서 이제 사용자 그리고 이제 정부 그리고 이제 기업의 서로가 노력이 있어야지 이러한 케모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께서 생각해 주셔야 될 문제는 최근에는 알약 같은 것만 해도 모양, 색깔, 그 다음에 그 이니셜을 네이버 등 뭐 이런 데 검색을 하면 정보가 다 나와요. 뭐 맞아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셔서 겁이 나시면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이제 자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약봉투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나와요. 네. 네. 예, 단점, 정말. 부작용 뭐 이런 것들 다 예. 나와서.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질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이렇게 활발히 연구하더라도 대중분들이 알아줘야 이게 또 그럼요. 대중화가 되고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 뭐 과장창이든 화학연에서 이런 많은 대중 소통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네. 맞습니다. 화학 대중화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과장창과 이별을 할 시간이에요. 두 분, 아니 세 분. 좋았어. 뭐 제가 뭐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또 띄엄띄엄 나오니까. 우리 약간 보내는 것 같지 않아? 네. 엑소야? 그치? 우리 둘이 되게 손잡고 몰아내자 이러는 것 같은데. 다음 녹음부터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예, 네. 제가 들어볼 겁니다. 네, 자 어떠셨어요? 오 박사님? 네, 많이 떨리네요. 네, 준비한 것도 다 못한 것 같고. 네. 진짜요? 그리고 세 분이 잘해주셔서 네. 그리고 준비 못한 것 중에 가장 아쉬운 거 하나 뭐 말해보세요. 아무거나. 기억이 안 납니다. 스타킹밖에 기억 안 그리고 이제 나죠. 화학 커뮤니케이터 네, 이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송 박사님도 자기 분야를 말씀드릴 때는 이제 눈이 반짝거려서 이렇게 길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완전 전공 분야 말고는 저희가 사실 언어를 이렇게 맞아요. 아름답게 표현해서 뭐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직업이신 분들이 이제 예, 그 예. 대중과 저희 사이에 간극을 줄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사실 전문가분들은 전문 용어가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쓰는 네. 언어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저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두 분이 자질이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 네. 예, 지금 설명도 너무 잘하시고 예. 캐릭터도 있으시고.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과장창을 들으신 분들도 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네. 우리 송박님, 네. 네, 송 박사님 소감 말씀해 주세요. 너무 세 분 때문에 너무 즐거운 하루였고 화학 대중화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화학 연구원도 좋은 연구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화이팅! 그 마무리를 또 한번 해주셔도 뭐 송박 이거 한번 해주셔야죠. 송박이요? 네, 지금까지 화연의 송박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궤도님. 이제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예. 저희가 뭐 오프닝에 살짝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네. 제가 일단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띄엄띄엄 등장을 할 것 같고요. 네. 네, 순차적으로 이제 좀 새로운 분들한테 좀 좋은 기회를 좀 나눠드리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뭐 또 계속 또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없으니까요. 네, 또 좋은 분들한테 기회를 나눠드리고 좋은 분들이 또 좋은 방송을 만들다 보면은 그분들도 성장을 하실 테니까 네. 저는 뭐 어디 있든지 항상 저는 과학 소통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단 공개 방송에서는 항상 나옵니다. 에? 공개 방송은 스페셜 MC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예 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 예 공방 분량이 사실 제가 한 80% 되지 않습니까? 그쵸. 저 80, 남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엑소는 사실 뭐 거의 얼굴이죠. 아 저는 예, 그 비주얼로. 상품 나눠주는 역할을 예, 했었는데 기념 빨리빨리 최근에 이제 전달하고. 예. 양나루 PD님께서 그까지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분량이 원래 그게 한 2% 있었는데 PPT 넘기.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 예, 아무튼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없더라도 우리 남이춘님, 우리 엑소님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아마 스페셜 MC로 오시는 분들도 잘해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네. 예. 네. 너무 위기가 그런 거 그리고 아니야? 과장창에 위기가 오면 저는 돌아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사실 궤도님이 과장창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여서 그쵸. 과장창에 궤도님이 없다는 게 저는 상상이 잘 안 가고 네. 네, 붙잡고 싶지만 네. 또 궤도님의 큰 그림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네, 많은 팬들도 그리워하실 겁니다. 네. 어디 가진 않습니다. 완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예. 저희가 둘이서만 진행을 예. 하더라도 네. 잘 할게요. 예. 예, 조만간 새롭게 런칭할 네. 과학으로 장난치는 궤도가 창피해를 예, 새롭게 팟캐스트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주 네, 궤도님 대신 어떤 분이 오게 될지도 예, 기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하는 과장창.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마지막 인사할게요. 대한민국 모두가 과학으로 장난치는 그날까지 과장창 파이팅! 세상은 꿈꾸고 화학은 실현합니다.